최근 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사연이 화제입니다. 이 외국인은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도 하고 일부 실망스러운 경험도 했지만 특히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준 한국인들의 선행에 대해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제작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알렉스 스미스입니다. 저는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한국 여행의 기회를 얻었고 이 여행이 제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영상 제작에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촬영을 담당하고 누군가는 대본을 작성해야 하며 다른 이들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영상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완성된 영상을 편집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이 대중에게 선보이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알렉스는 영상 편집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장면들을 선별하고 컷을 어떻게 배치할지, 화면 전환을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결정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일이죠.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알렉스가 주로 다루는 영상물은 유튜브 영상이나 영화, 드라마와는 다른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들입니다. 알렉스는 프리랜서가 아니며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업계 전반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재택근무는 생각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회사 대표님은 재택근무를 그리 선호하지 않으셨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더라도 업무 효율성 면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문제였죠. 사무실 비용 및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꼭 사무실에서 근무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알렉스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져온 자유와 유연성은 그의 창의력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교육적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알렉스는 더욱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죠. 회사의 사무실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재택근무의 편리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그는 해외여행을 하며 동시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알렉스는 이제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방문했는데 솔직히 여행과 업무를 병행하는 일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방문했을 때는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노트북이나 저장 장치 같은 소중한 물건들의 안전도 항상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을 방문했을 때도 생각보다 인터넷 환경이 불편하고 개인 소지품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스는 여행 중에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물론 여행과 업무를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지만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알렉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의 업무는 그에게 더 넓은 시야와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공했고 이는 그의 전문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 주었죠. 스미스는 미국 경제의 호황기를 맞아 스위스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스위스가 더 이상 비싼 나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업무와 관광을 병행하며 스위스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인터넷 환경은 그리 쾌적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산들 때문에 전파 방해를 받는 듯했고 어떤 호텔의 인터넷 속도는 동남아시아 수준에 불과해 급하게 숙소를 옮겨야 했던 적도 있었죠. 또한 동남아시아에서조차 겪지 않았던 소지품 도난의 불쾌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스위스에서조차 불편함을 느끼게 했고 알렉스는 해외에서 업무와 여행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자신의 여권을 집안 창고 어딘가에 던져두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그의 일이 그를 다시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알렉스는 이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소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대략 20분 정도로 미국인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그 나라의 예절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알렉스는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다시금 세계 여행에 대한 열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미스는 미국인 관점에서 제작된 국가별 소개 영상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여행 수요, 특히 노년층 여행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었죠. 알렉스와 그의 팀은 주로 노년층이 선호하는 20개 국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영상들에는 콘센트 규격부터 시작해 물가 수준, 인프라 상태와 같은 여행 필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압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도전이었죠. 이번 작업은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며 20개국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야 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편집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원이 협력하여 이 업무를 수행했죠. 팀원들 모두 다양한 해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프로젝트는 흥미로운 작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 대한 영상을 제작할 때는 미국에는 없는 유료 화장실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세한 차이점을 비롯하여 각 나라의 식문화 등 미국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영상에 담았죠. 이런 작업을 통해 알렉스와 그의 팀은 미국인들이 각 나라를 방문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더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스미스와 그의 팀이 프랑스 영상을 제작하며 프랑스 식당에서의 점원들의 특유의 태도나 유료, 화장실 사용 같은 문화적 차이에 대해 다루었을 때부터 이미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죠. 이런 사소하지만 여행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작업을 하면서도 재미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대한 영상 제작 차례가 되었을 때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분위기는 더욱 열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야 하며 모두가 기뻐했고 각자가 경험했던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가능했어. 또는 이건 정말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야. 같은 말들이 오가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재미있는 경험담들이 쏟아져 나왔죠. 알렉스 자신은 스위스에서의 불편한 경험 이후로 여행을 멀리해 왔었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동아시아의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여행해 보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여행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채로 결심을 굳혔었죠. 하지만 동료들로부터 들은 한국 이야기는 알렉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어요. 그 이야기들은 마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알렉스의 마음속에 여행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알렉스 스미스는 한국 여행에 대한 열망이 커져만 갔어요. 모두가 여행 중 걱정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해결되었다고 하니 업무와 여행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그의 직업적 특성에 딱 맞는 나라로 한국이 꼽혔죠. 물론 한국이 끝내주는 자연 경관이나 넓게 펼쳐진 지평선을 보기 위한 여행지는 아닐지 몰라도 업무와 여행을 병행하기에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알렉스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며 질문을 쏟아냈고 처음엔 열정적으로 대답해주던 동료들이 어느 순간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게 어떻겠냐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한국을 직접 경험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라며 그가 직접 그 나라의 매력을 체험해보길 권했죠. 이 말을 듣고 알렉스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크게 자라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알렉스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에도 노트북과 각종 저장 장치를 챙기며 업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도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찼죠. 스미스의 한국 여행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이미 영상 제작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습득한 상태였기에 여행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여러 번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지 중 하나라는 사실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큰 행운이라고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알렉스는 처음엔 큰 빌딩이나 대형 카페 건물에서만 인터넷 환경이 좋을 것이라 생각해 초대형 카페에만 방문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이런 장소에서는 업무를 처리하기에 매우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과 휴대용 20인치 모니터를 옆에 세워놓고 업무에 몰두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알렉스는 한국에서의 업무 경험이 이전에 방문했던 어떤 나라들과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넷 환경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카페 하나하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모든 것이 그의 작업을 더욱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스미스의 한국 여행은 그의 일상에 새로운 통찰을 더해 주었습니다. 카페에서의 과한 업무 설정에 대한 눈총을 받으며 그는 자신의 행동이 조금 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노트북으로 간단한 작업을 하는 이들은 많았지만 알렉스처럼 완벽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국에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터디 카페였죠. 이곳은 업무에 집중하거나 공부를 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알렉스와 같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이 정보는 알렉스가 이전에 한국 관련 영상을 제작할 때 알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었기에 이러한 정보는 당시 누락되었습니다. 스터디 카페를 발견한 후 알렉스는 필요한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 시간에 이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간단한 이메일 처리나 문서 작업이 필요할 때는 일반 카페를 이용해 노트북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알렉스를 놀라게 한 사실은 한국의 작은 카페라 할지라도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들어간 아무리 작은 카페에서도 인터넷은 매우 빠르고 안정적이었죠. 스미스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독특한 발견을 하게 되었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조차 초고속 인터넷과 저속 인터넷의 구분이 있고 그 속도 차이가 매우 크며 요금으로 인해 서비스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외국인인 그도 자유롭게 고속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미국에서의 업무 환경과 매우 유사하게 쾌적한 경험을 가능하게 했고 한국의 분명한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료들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국의 매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곳곳에는 한국 특유의 분위기가 넘쳐나고 그 분위기는 이국적인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거닐면서 과거 한국의 모습을 잘 보존해 놓은 거리들을 발견할 때마다 21세기의 디지털 문명 속에서 잠시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죠. 이는 알렉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에 해외에서 작업했던 어떤 결과물보다 한국에서 완성한 작업물이 더욱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 그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발달된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해 서울 외곽까지 여행을 떠난 알렉스는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가 흥미롭게 참여해본 것 중 하나는 합법적인 도박 경주마 대회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참여한다면 승마 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지만 혼자 여행 온 남성으로서 경마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죠. 라스베가스에 가면 카지노를 방문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경마를 체험하기로 한 것입니다. 큰 금액을 걸기보다는 한국의 도박 문화를 이해하고 소소한 이득이 여행 경비에 보태질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보자인 그를 위한 게임 방식 설명 부스에서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알렉스는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은 알렉스에게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는 곳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한국의 경마장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방법을 배우며 한국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응원도 하고 때로는 돈을 잃기도 하며 운이 좋을 때는 베팅에서 이겨 몇 배의 수익을 얻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경험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럽게 흐려져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알렉스는 경마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느꼈습니다. 그는 비가 오는 동안 경마를 계속하는 것이 말과 기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마장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겪은 첫 실망이었죠. 그러나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한국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여유롭게 거리를 걷는 모습은 그에게 새로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이 우직한 미국인답게 보통 때는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다니는 편이지만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그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산을 쓰고 여유를 즐기는 모습에서 비가 내릴 때조차도 일상을 즐기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죠. 비를 피해 급히 이동하던 알렉스 스미스는 곧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원래의 목적지였던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몇 시간 만에 다시 그곳을 찾으려 하니 방향을 잃어버렸죠. 주변에 인파가 많아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어느새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택들은 미국과 달리 마당이 없어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워 길을 물어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가방 속 노트북과 전자기기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알렉스는 1층이 주차장으로 꾸며진 3층짜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패닉에서 벗어난 알렉스는 지도를 켜볼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를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었고 지하철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지도를 확인한 후 자신이 지하철역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택시를 잡아볼까 생각했지만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외진 곳이었어요. 주변은 세련되고 쾌적한 마을처럼 보여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약간 억울하게 느껴졌죠. 해외에서 지도 없이 오로지 감각에만 의존해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전자기기들을 안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낭만적인 여행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했을 때 하루 종일 비가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반도 국가인 한국은 날씨 예측이 어려우며 심지어 잘해놓은 예측마저 틀리기 일쑤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생각하면 일기예보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알렉스는 자신의 상황에서는 그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했죠. 스미스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길을 잃고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히치하이킹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그에게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긴급 상황임을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렉스가 만든 한국 관련 영상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죠. 그러나 긴급 전화를 걸고 상황을 차분히 설명한 후 상담원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했고 그 직원은 알렉스의 휴대폰 GPS를 활성화하여 그의 위치를 파악하겠다고 말하며 그곳에서 대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한국의 경찰차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미스는 한국의 경찰에게 도움을 받고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알렉스를 시내의 파란색 지하철 라인까지 데려다 주었고 알렉스는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무언가 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적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의 소속과 사무실 위치를 알아내 다음날 그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국인들이 커피를 좋아한다는 정보를 얻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10잔을 사서 경찰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나 안타깝게도 전날 도와준 사람들은 그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경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의 나머지 시간 동안 비가 계속 내려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의 쾌적한 인프라와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업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알렉스에게 한국의 친절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특한 경험들을 즐겼고 의도치 않게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알렉스는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바탕으로 여권을 다시 활발히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준 한국과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준 한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해외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여행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알렉스의 이야기가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조언을 남깁니다. 여행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즐거움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통해 다시 여행의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한 흥미로운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